네, 분명 좋은 컨디션으로 잠에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힘들었던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맞아요.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잘못된 수면 자세 자체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수면의 질과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잡게 됐을 때 하루에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수면 시간이거든요. 자, 그럼 이 수면 시간 내에서 몸을 충분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수면 자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회복이 되지 않고 또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거나 기존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수면 자세를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혹시 김지선 씨는 네. 어떤 자세로 많이 주무시나요? 저는 옆으로 잡니다. 아, 옆으로 주무세요? 예. 네. 남편이랑 안 쳐다보고 잡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면처럼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게 네네네. 됩니다. 저렇게 잡니다. 자, 우리나라의 한 기업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60% 이상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자, 아무래도 이게 옆으로 누워 주무시게 되면은 이제 가슴이 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또 척추의 커브를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척추의 압력이 줄여지는 좋은 자세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랜 시간 옆으로 누워 잤을 때 눈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눈 건강이요? 네. 생각도 못했다. 국내 한 갑자기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서 돌아잤을 때 안압이 좀 더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구통이 있거나 또 두통이 있거나 메스꺼운 증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한쪽 눈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눌려서. 안 그래- 좋은 거 하나 더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좀 얼굴이 비대칭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목에 비대칭도 같이 생길 수 있겠죠. 목에.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네. 옆으로 주무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옆으로 누웠을 때 우리가 어깨를 밑에 깔고 주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고 났을 때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조금씩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를 한번 좀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 불편해 보이죠? 불편해 보이시죠? 네. 근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저희 집 남편 딱 요대로 자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잘못된 자세가 어떤 거냐면요. 네. 머리가 어깨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자세예요. 그러네요. 예. 저렇게 자게 되면은 이제 심장에서부터 뇌로 가는 혈관이 꺾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안압을 또 다시 높일 수 있어요. 아. 자, 그것뿐만 아니고 저 상태 목 되게 불편해 보이시죠? 그럼 베개를 높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목이 꺾이게 되면은 목 주변 근육에 비대칭이 있고요. 이 상태로 7시간, 8시간 주무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어떠겠어요? 아침에 목이 안 돌아가. 네, 경추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목이 안 그런데 굳이 나는 옆으로 누워서 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똑바로 자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은 왼쪽으로 주무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려요. 기왕이면. 네, 기왕이면 왼쪽으로요. 오른쪽이 아니라 자, 우리 위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음식물을 받아주는 이 대만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가 있다는 거는 내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위쪽으로 넘쳐 흐르지 않을 수 있어요, 위산이. 근데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은 아무리 위쪽에서 관략근이 조여지더라도 위쪽으로 올라오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죠. 이런 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심장 어디 있죠? 심장이요? 심장 왼쪽에 어디 있더라? 있어요. 네. 네, 왼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은 거는 자, 심장은 짜서 혈액을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잘 혈액을 다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자게 되면 심장이 위에 위치하겠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래쪽에서 다시 혈액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혈액순환 좀 더 원활하고 숙면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하지만 옆으로 자는 거는 추천하지 않으신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웅크려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여보, 왜 거기 있는 거야, 여보? 저 우리 집 우리 아들 여보. 요렇게 자요. 예.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새우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우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상시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앉게 되면요. 보통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으시는 분들이 되게 드물어요. 대부분 허리가 뒤로 빠진, 즉 그쵸. 허리뼈, 요추가 뒤쪽으로 빠지는 형태로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잘 때도 이런 자세로 자는 게 편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자세가 나쁘지는 않지만 어떨 때 영향을 미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 자세로 계속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동네에 보면은 네. 근처에 보면은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실 겁니다. 네네네. 그런 분도 어르신들 있고 계세요. 예. 또 어떤 분들은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런 식으로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네, 그죠? 예, 이거 아니면 이 굽으시거나 그쵸. 아니면 뒤를 젖히시거나. 사실 두 분은 네. 같은 허리를 갖고 계세요. 예? 같은 허리. 무릎만 네. 이 상태에서 앞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드는 전략을 쓰느냐, 아니면은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걸으시냐. 네. 본인의 선택으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렇구나.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 이런 상태의 허리가 고착화되면서 허리 관련된 안 좋은 질환들이 생기고 대부분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이런 상태로 걷게 되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안 좋은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새우잠 자세 네.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요즘은 막 책 보다가 자고 또 뭐 스마트폰 보다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는 맞아요. 저 이렇게 분들도 핸드폰 이러고 보다가 네. 잘 때가 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네.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안 있죠. 좋은 자세.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네. 이 엎드려 자는 자세는 총 3가지의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엎드려 자기 때문에 가슴도 눌리고 네. 목도 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흡기에 압박이 생기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엎드려 잘 때 어떻게 자나요?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죠. 네. 그 상태에서 베개가 있으니까 고개를 돌리죠. 네. 그리고 나서 베개가 누르니까 상체를 들어 올리죠. 네. 자, 이 상태로 7시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죠. 네. 네, 그런 겁니다. 자, 목을 한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한쪽 근육은 수축하고 반대쪽 근육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게 되면 목에 비대칭이 되면서 경추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팔을 위쪽으로 올린 자세는 견갑골, 우리가 날개뼈라고 하죠. 네. 이 날개뼈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어깨 관절이 불안해지게 되면은 물건을 들거나 팔을 위쪽으로 들 때 자꾸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깨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 잠을 잘못 자서 어깨 통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팔을 계속 올려주고 자니까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애초에 엎드려서 책을 보는 자세 자체가 잘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주름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름이요? 네. 아, 그러니까 엎드려 자면은 옷 구겨지듯이 얼굴도 구겨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순환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해당하는 움직임이 많이 되거나 고정된 자세로 있는 건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눌리니까 순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접힌 상태로 오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름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자요?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어떤 자요? 자세? 선생님은 네. 어떻게 주무신다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똑바로 누워서 팔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는 게 좋은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 자세 정말 자는 모습 좀 지켰네요. 네. 네. 자, 첫 번째 자세를 보게 되면은 천장을 보고 자고 있죠. 네. 이때 팔이 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세. 다리의 넓이도 내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려지지 않도록 모으고 자는 게 좋은 자세인 거죠. 그러면 뒤 옆에 것들은 옆에. 어때요? 네, 옆에 것도 이제 차례대로 안 좋은 자세인데 수면할 때 그럼 나는 저 자세 계속 고정해서 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수면에서 안 좋은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자세로 고정돼서 자는 게 안 좋은 겁니다. 오히려. 네, 어린애들 보면은 잘 때 막 여기저기 뒤집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잤을 때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팔을 얹거나 내리거나 다리를 돌리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세로 자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는 자세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건 또 대한민국 좋다. 만세를 외치면서 주무세요. 네. 네. 이렇게 자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로 등이 굽었기 때문이에요.
등 굽으신 등이 네. 굽은데 왜 만세를 해요? 자, 등이 시원하다. 굳게 되면은 어깨가 같이 굳게 되면서 폐 용적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수가 이제 또 더 감소를 하겠죠. 네. 안 그래도 수면할 때는 호흡을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쉬려고 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키 큰 사람은 저도 지금 등이 굽었는데 저는 손을 올릴래야 올릴 수 없는 게 네. 침대가 좁아요. 네. 바로 벽이야.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야? 팔을 올리고 만세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이 주무시는 분들이 어깨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고해 드리는 게 벽에를 위쪽으로 밀어서 침대 가드나 그 벽 쪽으로 밀어 올려서 주무셔라. 아니 그러면- 베개를 밀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딱 그만큼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키가 크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좋은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지. 자, 네. 결국 가슴 근육이 말려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가슴 근육이 조여져서. 그래서 선서 자세 한번 해볼까요? 선서. 선서 자세 하고 선서. 한쪽 손은 갈고리 손으로 합니다. 갈고리. 그 상태로 그대로 겨드랑이 아래쪽부터 가슴 앞쪽까지 근육을 잡아주세요. 아, 잡아요? 이제 꽉 잡으세요. 꽉 잡으시고 뒤로 돌리기를 10번 합니다. 잡은 채로. 네. 근육은 잡고 돌려주면은 훨씬 더 이완이 잘 됩니다. 오. 이렇게 여덟, 어깨가 이게 아홉, 이게 되게 이야. 부드럽게 하고 간다. 놔주세요. 그 상태로 어깨 돌려보세요. 오, 여기랑 달라요. 한쪽 어떻게 없어진 것 같죠? 네, 되게 그렇습니다. 가볍다.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 만세 자세를 하는 그 수면 자세들이 좀 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세 보게 되면은 네, 좋은 저거- 자세 같죠? 저 제가 딱 저렇게 자거든요. 네. 아름다운 자세 아닌가요? 저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다섯 근데 번 타고. 근데 가끔 가다가 네. 디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신경 저림이나 마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게요. 네. 아, 그래서 맞아요. 저 자고 일어나면 여기 팔꿈치 쪽에 맞아요. 이렇게 우리 저려요. 팔꿈치를 우리 바닥에 찍으면은 손가락 저림 증상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팔꿈치가 바닥에 대고 있는 자세 자체가 이 팔꿈치 안쪽에 보면 우리가 상완신경 쪽의 분지인 척골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자세로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베개를 이용해서 좀 더 푹신하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바른 자세로 천장을 자세. 보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야, 자세가 신기하다. 다양해진다는 건 좀 더 편하게 자기 위해서 내가 편한 자세를 찾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르신들은 뭐 어디 하나 허리니 어깨니 무릎이니 어디고 아픈 데가 있으시니까 있으시니까.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주무시는 게 좋을까? 맞아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허리의 대표적인 질환이 우리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이잖아요. 자, 근데 두 질환이 수면 자세가 좀 다릅니다. 자, 먼저 디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바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척추의 정상적인 구비를 잘 서포트만 해주면은 압력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협착증인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미 척추 뒤쪽의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바로 누웠을 때 그 압력으로 인해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는 게 조금 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환에 따라서 네. 선택할 수 있는 자세. 그러면은 이게 무릎 아프신 어르신들도 진짜 많은데 무릎에 좀 통증 있으신 분들 좋은 수면 자세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완전히 펴지 않는다. 두 번째, 90도까지 구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관절염 초기이신 분들도 다리 불편하니까 쭉 뻗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때 TV에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 앞에 이제 책상에다가 다리를 딱 이렇게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다리가 오히려 더 뒤로 젖혀지면서 후방 십자 인대 손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쫙 피는 자세, 그리고 또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는 자세. 네.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게 되면은 무릎 관절력의 압박력도 높아지면서 관절력의 통증이 더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무릎 아래다가 수건을 이용해서 10cm 미만의 턱을 만들어줘서 얹고 자는 게 네, 안전합니다. 아, 살짝 구부러지는구나. 살짝. 네, 살짝 예. 구부리셔야 됩니다. 아니 또 제 주변에 보면은 50견 걸린 언니들 되게 많거든요. 아, 정말 많죠. 팔이 안 올라가서. 근데 이게 잠을 이렇게 자다가 보면은 어깨가 더 아프다고. 나는 어떻게 자면 좋냐고 막 네. 힘들어 하시거든요. 어떤 어깨 아프신- 자세도 편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엎드려 자는 것도 안 네. 편하고 어떻게 주무시는 게 좋을까요? 어깨 아프신 분들. 자, 50견 자세, 자, 50견으로 곧 이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또 밤에 통증이 되게 또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어깨를 보호하는 자세로 주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팔과 몸통 사이의 베개를 이용해서 고정하고 자는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깁스를 하게 되면, 팔 깁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팔을 목에다가 이렇게 딱 걸고 네. 있죠. 그리고 어깨 수술하신 분들도 여기다 큰 쿠션을 달고 맞아. 팔을 올리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 자세로 자는 게 어깨 통증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아유. 아니, 저 잠잘 때 우리가 사실 머리에다 받치고 자는 베개.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베개 때문에 그 고르기 힘드시다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찜질방에 가면 그렇게 잘 자는데 집에 오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찜질방에 가서 찜질방 베개를 하나 얻어왔거든요. 네. 저희 시어머니를 네. 위해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베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정말 저한테 베개 관련해서 어떻게 골라야 되냐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일반적인 목 상태로 가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한번 목을 한번 숙여볼까요? 숙여보면은 뒤쪽에 볼록 튀어나온 뼈 만져지죠? 네, 뼈 자, 이 있어요. 뼈가 바로 경추 7번 우리가 흉추라고 부르는 뼈입니다. 자, 이 뼈가 잘 받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베개를 고르시는 게 우선은 좋고요. 네. 자, 그다음에 경추보다 이제 만약에 베개가 너무 높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경추 사이에 베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 높이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면 고개가 뒤로 그럼 젖혀지겠죠. 고개가 숙여지죠. 앞쪽으로 숙여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는구나. 거북목과 네. 구분 등이 심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저 높이보다 더 낮은 베개를 벤다? 그럼 심장보다 머리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뒤로 넘어가네. 그렇게 되면은 잠에 숙면에 들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주 깨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얼굴이 붓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요 공간을 채워주란 네, 말씀이시네요. 그 공간을 딱 잘 맞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면은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북목과 일자목에 맞는 베개를 한번 제가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정상목과 그다음 일자목, 거북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알겠는데 그냥 보면 어떻게 알아? 잘 모르시겠죠? 알아요? 예. 근데 일자목과 거북목의 차이는 어떤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앞으로 나와 있어. 일자목은 일자고 거북목은 커브가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베개 형태가 다른 겁니다. 한쪽은 커브를 만들어주는 베개고 한쪽은 등과 뒤통수를 잘 지지할 수 있는 베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옆모습을 바로 선 상태에서 옆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어깨 끝단이 앞쪽의 쇄골하고 비교했을 때 앞쪽으로 이동해 있으면은 구분등과 거북목이 있는 패턴이 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옆모습을 봤을 때 등과 목이 일자로 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흉추를 기준으로 일자로 펴져 있으면은 일자목인 겁니다. 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베개를 잘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베개를 구해야 돼 하고 이제 쇼핑을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베개 사러 가야 돼요? 비싸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건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베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김씨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매트리스를 좀 깔아주세요. 네. 김지선 씨가 누울 수 있게. 네. 침대 집 침대라고 생각하시고. 네. 아, 우리 집이네. 네. 네, 침대라고 생각하기엔 좀 빈약하지만. 네. 자, 우선은 일자목부터 제가 수건을 통해서 베개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자목에 관련된 거는 결국 일자기 때문에 목에 커브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건으로 목 받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수건을- 누우면 되나요? 네, 수건을 네. 가볍게 말아서 목이 받쳐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커브가 만들어지죠. 제가 일자목이거든요. 네, 일자목입니다. 근데 진짜 편하네. 네. 편하네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을 지지할 수 있는 베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네네. 자, 그럼 거북목은 어떻게 하냐? 바로 잠시만요. 네. 일어나서 자, 베개 아래쪽에 수건 2장을 이용해서 T자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베개 아, 밑에다가. 네, 그 상태로 누워보세요. 아니, 베개는 가만히 있고 얘를요. 네, 그래서 응. 등을 좀 더 받쳐줄 수 있는 베개를 만들어주게 받친다. 되면은 목에 편안한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되니까 이 가슴 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등이 좀 더 펴지죠. 예. 등이 펴지면은 목도 같이 펴지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슴이 편하시다는 발사되겠는데. 거죠. 네. 아유, 그만 주무시고 이제 그러게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이게 예, 바닥에 들어오세요. 눕게 해갖고 네, 네. 마음이 불편하네. 네, 아유 네, 아주 네, 잘 네.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만큼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잠은 이제 휴식 이상으로 몸에 큰 영향을 좀 줍니다. 자, 올바른 자세로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강연 내용들 잘 확인하셔서 꿀잠 주무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티벗 댓글창에 로라콩님께서 보내셨어요. 저는 반드시 큰 베개를 안고 자야 해요. 남편이 그걸 보고 38선이라고 하지만 제가 편안히 어쩔 수 없지요. 남편 좀 참아줘. 예, 안고 주무시는 분이신가 예전에 봐요. 이제 죽부인이 있었고 요즘 껴안는 베개들이 있으니까. 네. 베개를 안고 주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관절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리 커브를 잘 유지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질문이 왔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침대 매트리스도 중요한데요. 내 몸에 잘 맞는 매트리스 고르는 방법. 베개부터 네. 이제 매트리스까지. 정말 중요해요. 네. 이제 우리가 잠은 어찌 됐든 3분의 1 이상을 침대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침대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더욱더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침대를 고를 때는 꼭 체험을 하고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몸이 충분히 이완이 될 수 있는 자세에서 자, 바로 누운 자세에서 2분, 그다음에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또 2분 정도를 경험하시고 네. 그리고 침대 체험하실 때 꼭 신발 벗고 뒤꿈치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이 매트리스가 그냥 푹신한 건지 내 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근데 매장에서 5분씩 누워 있으려면 좀 눈치 보이는데. 해야 돼요. 어쨌든 해야지. 홈쇼핑으로 구입할 때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네요. 체험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